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31%, 코스닥은 0.94%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은 이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의 수급을 쭉 들여다보니까 정말로 돈 들어오는 종목들이 매우 많이 있고, 또 그 중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꼭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볼 만한 종목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전에 어제 연속 선상으로 잠시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집 애들한테도 경제 교육을 계속 합니다. 요거는 오전 시장에도 잠시 보여드렸고, 또 어제 이야기했던 게 조금 연속 선상인데, 집 애들한테 어릴 때부터 계속 경제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경제라고 하는 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좀 체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게 시간이 필요하고, 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해가 잘 안 될지라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서 보면은,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 이런 깨달음들이 자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 좀 있는 집의 애들은 어릴 때부터 이 부모들이 투자를 쭉 하는 걸 보고서, 투자라는 것이 이제 저런 거구나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이제 습관처럼 익혀 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서도 투자가 낯설지가 않고 잘 진행할 수가 있는데, 어릴 때 부모가 투자를 갖다가 하지 않은 분들, 아니면 주식하면은 패가망신 한다고 멀리한 분들, 또 아니면 또 애들은 돈 몰라도 된다고 안 가르치 분들, 근데 결과적으로 자꾸 멀리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제 입장에서 보면은 회피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이 흐르게 되고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 돈에 대해서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어릴 때부터 훈련이 잘 되었고 습관이 된 사람들은 막상 투자의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쉽게 익혀가는데, 멀리 하고 있다가 갑자기 경제 활동을 하게 되고 돈을 만지게 되면은 투자가 굉장히 낯선 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애들 어릴 때부터 투자에 대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고, 또 일부러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애들이 물어올 때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그때 물어오는 내용을 가지고서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도 인공지능 관련해서 기술 발전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집에 애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은 과연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이제 거품을 만드는가, 이런 부분을 좀 물어봐서 제가 잠시 좀 가르쳐 준 내용 이야기 잠시 하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인공지능 현재 컴퓨터 발달로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이 되고 이제 인공지능 AI까지 나왔는데, 이게 여러분들께 인류 역사상 최악의 거품을 만들어낼 거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게 어디에 비견이 되냐면은,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컨베이어 벨트 발명하고 비견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한 1800년대 후반에 이미 발명이 돼가지고 주로 어디에서 사용이 됐냐면은 그 광산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부들이 주 안에 들어가서 끌고 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광물을 갖다가 어떻게 빨리빨리 수집을 하는데, 운반하는데 컨베이어 벨트가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죠. 그런데 그런 이제 처음에는 그쪽으로만 사용이 되는 줄 알았는데, 포드가 머리를 짱구를 잘 굴려가지고 자동차 만드는데 그걸 들고 와본 거예요. 사람들의 이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공산품을 만드는데 컨베이어 벨트가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이 되면서 정말로 대량 생산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됐는데, 예전에는 수작업을 하던 걸 갖다가 컨베이어 벨트가 자동으로 쭉 하고 사람이 어떤 정말로 이제 기계 부속품처럼 나사 조는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서 나사만 조으면 되니까 예전보다 사람이 많이 필요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량 실적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1929년도 이 신자유주의 시대입니다. 이때가. 그때 미국 대공황이 온 이유는 정말 물건은 싸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잘려가지고 직장이 없는데
그러니까 소비할 여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경제가 위기가 오게 된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잘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 유럽 같은 경우는 거기 해결이 잘 안 됐죠. 먹고 살기 어렵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이때 전쟁이 발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미국 대공황이 한 10년 정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치는 동안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망가진 경제를 살릴까 했는데 그때 참 나타난 케인즈라는 분이 나타나서 이때는 정부에서 주도해서 돈을 좀 재정 지출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언을 했던 거에 이제 먹힌 들어갔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케인즈 시대가 한 1970년대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매우 매우 운이 좋게 1차 세계대전에서 약간 비껴 있고 그 가운데 유럽에 여러 가지 전쟁 관련 물자를 갖다가 보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이때 엄청나게 뭐 유럽이 농사를 못 지다 보니까 그때 뭐 농산물을 갖다가 유럽으로 많이 보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난다 해도 다 어려운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튼 미국은 이제 그런 시대를 거쳐서 계속 경제를 갖다가 부흥을 시켰는데 이제 1970년대에 와서 이상현상이 발생이 됐죠. 아마 여러분들 이거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동안 이제 정부 지출로 돈도 많이 풀고 했는데 이상하게 돈을 예전에 풀면 금방 해결되는 그런 문제들이 돈을 풀어도 계속 경기는 나아지지 않고 물가만 계속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제 오일 파동도 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한 10년 동안 해먹고 이거 도저히 이거 안 된다. 이 케인즈 이 방법대로는 안 된다 해서 이때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폴 볼커가 나와가지고 돈을 갖다가 다 싸그리 없애버리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금리를 높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파산해서 그냥 나가 떨어지도록 만들고 실제로 뭐 죽여본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 레이거노믹스 대출리즘 하면서 하이에크 이 정책을 갖다가 사상을 갖다가 가지고 온 게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끝물을 봤다. 여신자주의가 계속 진행되는 그 가운데 이제 컴퓨터라는 게 발명된 지 오래 전에 됐다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 이제 기술 발전이 되면서 정말로 이제 꿈에 그리던 인공지능까지 우리가 손에 넣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이제 발전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컨베이어 벨트가 처음에 발명이 됐을 때 정말 광산에서만 쓰는 건 농업이나 이런 데만 쓰는 줄 알았는데 공산품 쪽으로 들고 들어오니까 엄청난 생산성을 갖다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더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AI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텍스트로 요약하고 어떤 굉장히 한정된 그림을 생성하고 이쪽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경제 활동에 이제 개입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많은 변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똑같은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건은 상품은 엄청나게 많은데 사람들이 이 AI 때문에 실질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만들어지는 이 거품은 기업 이유는 정말로 이제 이 가운데 극대화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2025년을 지나고 있는데 2023년에 이제 인공지능이 생성형 AI가 이제 나왔고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1970년대처럼 발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될지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때 정말로 이제 소비가 없어지게 되면은 한순간에 경제가 뚝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빚을 계속 낼 수 있을 땐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더 이상 사람들이 빚을 내지 못하는 순간 날아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굳이 국가 경제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을 쭉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이 빚내서 계속 뭐 할 수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은행에서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출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딱 떨어지게 됩니다. 그거는 기업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려운 시기가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또 전쟁이 실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대충 우리가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이 전체적인 큰 흐름을 갖다가 애들한테 자꾸 이해를 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위기가 한번 지났을 때 요때 기회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신자유주의가 이때 이제 무너진 거잖아요. 이때는 자유주의고 케인즈가 왔다가 신자유주의가 이제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우리 집에 사는 친구 딸이
몇 년 전에 런던 대학교에 갈 때 저기한테 가능하면은 케인즈 공부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이제 신자유주의가 조만간 이 거품으로 이번 거품이 끝나면 종말을 구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정부 지출이 이제 일어나겠죠. 케인즈 시대가 다시 도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갖다가 자꾸 애들한테 이해를 시켜주게 되면은 이게 실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하는 걸 그때는 모를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금융교육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애들이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경제 활동을 하게 되고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애들은 몰라도 된다, 애들은 공부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동안시시켜 버리게 되면은 막상 애들이 밖에 딱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될 때는 무지한 상태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까지 부모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게 하나도 없는데 살면서 뭐 아무것도 이쪽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게 없는데 갑자기 투자를 하고 뭔가 돈을 적립을 해야 되고 뭐 하다 보니 정말로 바보가 돼가지고 또 사기당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융에 대한 지식은 어릴 때부터 가능하면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게 좋고 그걸 갖다 인위적으로 주입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부모가 솔선수범하고 투자를 어떻게 진행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로 돈을 벌어서 은행에만 넣어두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부동산 투자도 사다 보면 집도 사고 팔고 하게 되는 거고 주식도 사고 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의 기회로 같이 애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외국인들이 오늘은 이렇게 좀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런 업종은 기관들하고 동시에 순매수를 했죠. 또 연기금은 오늘 뭐 외국인들을 팔다 보니 그 물량 받아서 이렇게 또 지수 방어성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하는 종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이 오늘은 18개가 있습니다. 이 종 몇 종목만 좀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뭐 DGB 금융지주가 있는데 이 종목은 게임이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게임 끊고 요때 이걸 끝나서 하나의 주기가 끝나고 이번에 이 상승하는 건데 한번 까먹으니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죠. 그래서 오늘 상승하고 한 며칠 상승했다고 해서 이거는 뭐 단타하는 사람들이야 뭐 앞니를 내다보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등락만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투자가 아니고 투기 아닙니까? 투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종목 관심 가질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런 종목 관심 가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참 어떻게 봐야 되겠나? 어중간하죠. 지금 뭐 이것도 뭐 대충 이때쯤에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대충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른다 그러면 뭐 짧은 상승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차라리 뭐 건설주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 이것보다는 차라리 어제 본 뭐 GS건설 같은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삼성 SD에서는 상승 여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력들이 여기 들어왔는데 좀 어중간해요. 지금 한번 했다가 지금 제대로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 수급 한번 들여다보면은 조금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일단 뭐 세력 전체 그래프만 보더라도 요때부터 2022년부터 오래전부터 세력들이 요때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의 물량은 이렇게 계속 늘어가는데 그렇죠? 근데 이 주가는 이렇게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는 그렇게 상승하지 않는데 세력들의 물량이 계속 늘어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된다.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할 때 이런 현상 벌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하루 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굉장히 장기간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참 우리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지금 이 중간은 지났고 우리가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쭉 들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다시 들어와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연기금이라든지 투신 오늘 좀 들어왔잖아요. 기관들이 그동안 좀 회방 났다 봐야 되겠죠. 이쪽으로 파란색이 좀 많다 아닙니까? 그죠? 외국인들도 그만큼 뭐 최근에 좀 적극적이지도 않았고. 그럼 이제부터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이제 동시에 매수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 그러면은
이 종목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이 종목은 다른 거 없어요. 일단 빨간색이 많기 때문에 상승 추세 평균만 구간으로 이거 딱 바뀌죠. 그러면은 이거 매수 때려봐도 됩니다. 이때 총을 못 샀다 그러면 이 부근에서 총을 못 샀다 그러면 그렇게 뭐 가격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쏴도 됩니다. 좀 멀리 보고서 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모레 퍼시픽도 이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일단 빨간색이 많으니까 괜찮고요. 지금 요거는 오늘 다시 총을 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다시 브레이크 한 걸어 먹었고, 그렇죠? 총을 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승 추세 평균만 구간으로 바뀌면 그때 총을 쏘도록 합시다. 오늘 취소. 상승 추세 평균만 구간으로 바뀌면 그때 총을 한 방 쏴도 될 것 같습니다. NC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상승 추세 평범으로 바뀌면 충분히 총을 쏴 볼만 하죠. 또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어떻게 따라가요? 못 따라가죠. 이미 이때 수익 매매 신호가 났고 지금 짧은 매매 지금 정리할 준비해야 되는데 수익 나고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접근하면 안 되고 기다렸다가 다음에 다시 수익 매매 신호 나면 그때 들어가도 되겠죠. 코리아 서킷은 이거 이제 관심 종목으로 오늘 등록해야 됩니다. 브레이크 걸려 붙습니다. 그렇죠? 저도 관심 종목으로 등록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부터 관심권에 들어와 붙다. 해상 TS도 똑같죠? 오늘 관심 종목 등록해야 됩니다. 이것도 관심권에 들어와 붙다. 이제부터 공부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현대건설은 한 며칠 전에도 봤는데 이 자석들이 매수할 기회를 안 줘요. 자석도 진짜 요래가 좀 조정이 좀 되면 좋은데 조정이 좀 늦었어요. 이게 매수할 기회를 안 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냐? 그냥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놓고 한 번 더 찍으면 그때부터 수익 매매로 피 빨아 먹어야죠. 그리고 수익 매매 쪽으로 보면 화성인도 보죠. 화성인도 오늘 이제 요거 뭐 매도가 났어요. 매도가 났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렇게 물려보면 아직 빨간색이 훨씬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보고 오늘 이거 분할 매도 정도로 봐도 되는데 지금 뭐 이거 정황상 빨간색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분할 매도 안 해도 무시해도 될 것 같아. 뭐 이거 있으면 잠시 좀 조정이 될 수도 있는데 나눠야죠. 차라리 기다리고 있다가요. 지금 수익 매매 신호가 안 났는데 수익 매매 나오면 피 빨아 먹어야 되겠지. 이런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분할 매도 안 해도 되겠다. 또 화인페스틸도 오늘 매도가 났는데 요거는 요거 좋다. 이것도 지금 요 최근에 이래 브레이크 걸리고 난 이후의 움직임입니다. 근데 요것도 조금 이렇게 눌리지면 요거 총을 한 방 쏴서 멀리 보고 접근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것도 관심권에 한번 넣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최근에 쭉 종목들 들여다보면은 이 돈 들어오는 종목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우리가 쭉 관심을 가지고서 물량을 모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어떤 증권사에서 이야기하는 리포터들 좀 들여다보니까 우리 한국 시장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시장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괜찮다라고 생각하냐면은 인공지능이 이렇게 나와 있어도 얘들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정규 분포 아시죠? 아니면 여러분들 저기 보면은 뭐 설문조사 같은 거 해서 뭐 지지율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거 자주 본다 아닙니까? 그래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가 95%뭐 신뢰 구간 이야기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한 95% 정도 한데 이 100%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그럼 대충. 근데 이 인공지능으로 뭔가를 분석해 놨다 아닙니까? 근데 그 분석이 뭐 잘못되었어요. 잘못되면은 안에서 어떤 식으로 돼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만든 사람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 수정이 안 돼요. 100%도 없고 이게 잘하지만 얘의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어떤 수학 문제를 쭉 푼다 하면 이게 풀이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풀이 과정이 있겠죠. 뭐 프로그램을 만든다 하면 그 어떤 작동되는 순서가 있을 거고 그럼 이렇게 인풋을 해서 이렇게 아웃풋이 나온다 그러면은 중간에 요 부분이 잘못됐네 요거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정확한 우리가 원하는 100%짜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대체적으로는 잘 만들어내지만 이런 것처럼 손으로 한 것처럼 100%는 못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걔들의 단점입니다.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은 이 뭔가 이 학습된 게 있을 건데 이 그 학습된 데이터의 문제이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는 어디 있느냐?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 거는 정말로 인류의 뭐 보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괜찮다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지식,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 우리나라에 있는 뭐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은 데이터가 어디 있냐면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쓰는 것들, 그 우리 회사에 있죠. 또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여러 가지 생산하는 어떤 데이터들 중에서는 비공개된 어떤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공개된 데이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좀 나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일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또 중국 쟤들도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이 인공지능을 갖다가 이 만드는 이 기술 자체는 나을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뭔가 밥을 먹어야 돼요. 데이터를 먹어야 된다고요. 데이터를 가지고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그 데이터가 얼마나 그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럼 그 데이터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체계적으로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지금 디지털화 된 지가 언젠데 모든 데이터가 지금 디지털화돼서 정부에도 다 저장돼 가지고 있고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들도 다 기업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데이터를 오픈하지 않고 온 디바이스에서 돌리고 기업 자체 내에서 이렇게 돌려서 하면은 그냥 그 기업 내에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얼마나 우리가 잘 들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 이 데이터 측면에서 아마 우리 나라가 아마 다른 나라보다 나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밖에서 좋아도 우리 데이터를 안 주면 못 쓰는 겁니다. 우리 데이터 우리가 쥐고 있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 좀 있더라도 우리 뭐 나라 기업들이 아니면 외국에서 만든 그런 인공지능들 들고 와서 좀 파인 튜닝을 하든가 하면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데이터를 처리하게 하면은 그게 각 기업에 있는 아니면 각 산업 현장에 맞게끔 적용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런 것도 만들어내고 보편적으로 쓰는 데 있어서 뭐 어떻게 될지 몰라도 각자 우리가 데이터를 지고 있고 그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활용하기 시작하면 금방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들이 가진 이 단점이 언저리는 맞춰도 정확한 걸 찍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직접 만드는 뭔가가 필요해요. 머신 러닝도 필요하고 직접 코딩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런 정확도를 요구하는 부분은 날카로운 칼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무딘 칼이고 대충 맞는데 무딘 칼이고 이렇게 뭐 코딩을 통해서 아니면 머신 러닝을 통해서 날카롭게 뭔가 정확하게 쫙 잘라야 되는 부분들은 여전히 이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또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잘 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충 좀 기술이 좀 발전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아마 비약적으로 날아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